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비례율은 조합원 숫자에 엄청 민감하다는 겁니다. 쪼개기 하게 되면 사업성은 무너지고 추가 분담금까지 떠안아야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안녕하십니까, 1번지 부동산TV 오동훈입니다. 최근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감정가는 상당히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조합원 분양가도 어쩔 수 없이 높게 책정됩니다. 공사비는 당연히 높게 나오고요. 그야말로 고감정가, 고조합원 분양가, 고공사비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조합원 분양 금액이 엄청 적게 나왔으니 상대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지금은 감정가도 조합원 분양가도 높게 나오니 별반 의미 없는 상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비례율을 보면 감정가와 조합원 분양가, 공사비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총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계속 오르는 추세라서 줄여보기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례율을 상승시키려면 첫 번째, 총 수입을 늘리는 방법과 두 번째, 종전자산 금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총 수입이 줄어든다거나 종전자산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사업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최근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실시한 계림 1구역 재개발, 3일 아파트 재건축, 지산 1구역 재개발의 경우에는 모두 높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3월 15일부터 분양신청을 실시하는 지산 1구역 재개발의 경우에도 토지는 평균적으로 평당 523만원 정도 나왔고 건물은 평당 350만원 정도 나왔으니 과거 감정평가 기준과 비교해본다면 2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왔다면 비례율을 맞추기 위해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분양수익을 높여야 하는데요. 분양수익은 조합원 분양수익과 일반 분양수익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조합원 숫자가 적어서 높은 일반 분양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조합원 분양 가격이 내려가든지 비례율이 올라가 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곳은 계림 2구역, 우산구역, 임동, 유동구역으로 총 세대수가 많은 재개발이 대부분입니다. 이럴 땐 감정평가 금액이 높은 조합원이 훨 유리하죠. 반면 조합원 숫자가 많아서 높은 일반 분양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조합원 분양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고 비례율은 떨어져서 추가 분담금까지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곳은 화종주공 재건축과 장미아파트 재건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율을 맞추기 위해 몇 개 안 되는 일반 분양 세대에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분양하다가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조합원에게는 또다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게 되니 결과적으로 조합원 분양 금액이 올라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럴 땐 감정평가 금액이 낮은 조합원이 훨씬 유리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조합원 숫자가 적다면 일반 분양 수익은 늘어나게 되고 감정평가 금액도 줄어들게 되니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비례율은 조합원 숫자에 엄청 민감하다는 겁니다. 쪼개기 하게 되면 사업성은 무너지고 추가 분담금까지 떠안아야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지산 1구역 재개발의 조합원 분양 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산 1구역 재개발은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이 다소 높게 나온 편이고 쪼개기가 많았던 정비구역이라서 상대적으로 조합원이 많습니다. 비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늘 영상은 쪼개기가 많았던 산수 3구역 재개발, 동서작 재개발, 북동 재개발의 사업성을 미리 평가해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예상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산 1구역 재개발은 광주동구 지산동 439의 9번지 1원에 지상 2층, 지상 25층 아파트 8개 동 474세대로 건축됩니다. 시공사는 롯데건설이고 시공사 선정시 공사비는 평당 520만원 수준입니다. 타입 구성은 3구 타입 44세대, 5구 타입 28세대, 84 타입 228세대, 112 타입, 117 타입, 120 타입, 큰 평수가 174세대로 대부분 중대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사업성을 검토해보는 영상으로 유니트와 단지 배치도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조합이 추정한 사업 구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전자산 추정가는 토지분과 건물분을 포함하여 622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토지는 평균적으로 523만원, 건물은 평당 350만원 정도 나와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위 금액 중에서 현금 청산으로 10% 정도인 62억원 정도를 예상해서 분양 대상자 종전자산 추정가액은 약 650억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두 번째 총수입은 아파트 분양 수입과 상가 분양 수입, 기타 수입으로 나누어 산출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수입은 조합원 분양 수입과 일반 분양 수입으로 나눠지는데요. 조합원 분양 수입은 평당 1414만원에 265세대를 분양 신청한 것으로 예상했고 일반 분양 수입은 평당 2020만원에 165세대가 분양받은 것으로 예상해 임대세대를 제외한 아파트 분양 수익은 총 2657억원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상가 분양으로는 217억원,
기타 수입으로는 임대아파트 분양 수익과 이주비 금융비용 대여금 상환 수익으로 약 66억 원을 잡아놓았습니다. 따라서 총 수입의 추정 가액은 2,993억 원 정도입니다. 세 번째 총 지출은 설계비, 감리비, 정비사업 전문관리비, 공사비, 보상비, 관리비,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약 2,432억 원 정도를 추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례율을 산출해보면 100.14%가 나옵니다. 비례율 밑에 이렇게 써있네요. 상기 추정 금액 및 비례율은 계략적인 부담금에 대한 조합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 분양 신청률, 시공사 계약 협상에 따른 공사비, 금융조건에 의한 금융비용 등 정비사업 추산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정확하지 않고 언제든 변경 가능하다는 말로 보이네요. 어찌되었든 조합에서 가정한 사업 구조에 따르면 84 타입 33평형 조합원은 일반 분양가 대비 약 2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합니다. 엄청 떼큐죠? 조합의 가정대로라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리스크에 따른 사업 구조를 보면 깜짝 놀라시게 됩니다. 비례율이 폭락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 영상에서 내용이 마무리됩니다.